자,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튼 충남고 학생들 다들 박수를 보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공부하겠다고 한 만큼 오늘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프린트는 89페이지입니다. 일단 우주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우주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우주가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 이 대략적인 암흑물질이 암흑에너지입니다. 대략적인 얘네들의 퍼센테이지도 사실은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현재 퍼센테이지 68% 정도가 암흑에너지이더라. 그 다음 많은 것을 봤더니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 암흑물질이 26.8% 정도로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 보통물질이 4.9%로 가장 적습니다. 보통물질. 자, 그러면 도대체 보통물질이 무엇이고 암흑물질이 무엇이고 암흑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물질이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적혀 있다시피 우리가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것들,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수소라든가 헬륨, 중성자, 전자, 원자, 핵, 이런 것, 혹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 혹은 행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통물질이라고 다 통칭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이냐? 이 앞에 있는 암흑이라는 뜻은요, 뭔가 깜깜하다, 어둡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전자기파, 빛인 거죠.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들을, 그러한 에너지 물질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들로 지금 현재 우주는 거의 95% 정도가 그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암흑물질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우주의 구성물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각각의 물질에 대한 특성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이 암흑물질을 존재를 알아냈는가? 바로 중력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암흑은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물질이라고 하면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질량을 가진 물질은 다 중력, 만류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력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의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자, 중력 렌즈 현상은 한번 외계 행성계를 하면서 미세 중력 렌즈를 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은하의 경우를 보고 있을 때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은하와 우리 사이에 뭔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주변부의 시공간을 어떻게 시킨다? 그쵸? 왜곡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왜곡된 빛의 경우가 이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모습이 이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진을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지구에서 여기 있는 은하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어서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빛이 휘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물질이 실제로 우리가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돼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은하는 휘어져서 보여. 그러면 여기에 뭔가 질량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자기파로는 관측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물질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암흑물질인 겁니다. 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의 은하들의 경우가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렇게까지 이렇게 길게 엿가락처럼 늘어진 은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바로 중력 렌즈에 의해서 왜곡된 형태의 은하의 모습인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질량을 가진 물질인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라고 쓸까요? 우리 은하가 회전을 하죠. 그 회전 속도 곡선을 통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전 속도 곡선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의 좀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 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서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은하의 경우는 우리가 언제 배웠느냐? 바로 허블의 법칙을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아니죠. 허블의 은하 분류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의 옆모습인데, 나선 은하의 경우는 중심부가 있는데 거기에 은하 핵이라든가 혹은 중앙 팽대부라는 요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얘네들의 특징들 막 다 혹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외웠을까요? 별들의 나이는 어떻고 막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 여기에는 별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 밀도가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은하 원반, 태양계도 지금 현재 우리 은하의 은하 원반에 있죠. 이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 원반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은하 원반을 둘러싸고 있는 요 영역, 여기를 헤일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헤일로는 은하의 중심부와 달리 밀도가 어떻다고 했었죠? 작다고 했었죠. 그래서 헤일로에는 별들이 많지 않다. 성운이든 성난이든 이런 물질들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좀 빈 공간이 있을 텐데 요 표를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의 운동이 뭐 다양한 회전 운동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체 회전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강체가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체라고 하면 뭐 단단한 물질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밀도의 경우가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표적인 강체 회전을 하는 것이 바로 CD입니다. CD. 여러분들 CD가 돌아가는 모습을 혹시 봤을까요? CD의 중심부가 있고 외곽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CD의 경우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럼 바깥쪽의 경우와 중심으로 가까이 올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짧습니다.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회전 속도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즉 속도와 거리가 비례하는 이러한 회전이 강체 회전인 거예요. 반면에 케플러 회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의 경우에는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요. 반면에 멀면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면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이러한 회전이 케플러 회전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반비례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케플러 회전을 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중심부에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이 중심부보다 물질이 별로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 중심부에, 그럴 경우에 케플러 회전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딱 그렇잖아요. 태양의 경우가 대부분의 질량을 다 태양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는 질량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 은하의 회전의 경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요 T라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요 중심부의 경우가 바로 우리 은하의 요 중심부인 겁니다. 요 은하 핵과 중앙 팽대부 포함한 요 중심부. 요 중심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은하의 중심부의 경우는 밀도가 어떻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었잖아요. 별이든 이러한 뭐 성운이든 이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성운은 아니겠죠.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체 회전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지금 요 그림을 봤을 때 자,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은하 원반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요 바깥쪽에 있는 이 헤일로 부근의 경우에는 밀도가 어떻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이 중심부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경우에 점점점 요 속도가 줄어드는 회전 속도가 감소하는 케플러 회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한번 우리 은하의 이 회전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던 값이 오히려 강체 회전까지는 일치하는데 그 바깥쪽의 경우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측된 것보다 회전 속도가 크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측과 관측의 값이 다르냐? 바로 지금 우리가 애초에 세웠었던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중심부에 물질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쪽에도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아래에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은하의 경우에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외곽에도 굉장히 물질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은하 원반이라든가 원반 혹은 특히나 헤일로를 쓰고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특히나 헤일로의 경우에는 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도가 없다라고 보였는데 실제로 헤일로에 물질이 많다라는 것을 이 회전 속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즉 전자기파로는 검출이 안 되는데 바깥쪽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구나. 아하, 이게 무엇이다. 암흑물질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헤일로는 대표적으로 암흑물질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그 공간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마지막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t보다 먼 영역에서의 이 회전속도 곡선으로부터 계산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과 관측된 물질의 그 질량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많겠냐 뭐 이런 건데요. 관측되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보통 물질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물질. 암흑물질은 관측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질의 총 질량과 회전 속도로 계산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 지금 요게 회전 속도잖아요. 요걸로 측정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의 경우는 보통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도 요걸로 지금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당연히 요 회전 속도로 계산한 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암흑 에너지입니다. 자, 암흑 에너지의 경우는 무엇과 많이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우주의 가속 팽창과 연결이 됩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을 다들 하려나요? 우주의 경우가 시간에 따라서 점차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밝혀졌었죠. 자, 무엇을 관측해서 우리가 알아냈었죠, 요거를? 그쵸. 1A형, 1입니다. 1A형 초신성을 관측해서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우주의 경우가 가속 팽창을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 팽창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를 하면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이 물질들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만약에 이 물질들의 경우에 의해서 만약에 물질의 질량이 이런 인력의 영향이 더 크다면 점점 이러한 은하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어서 혹은 아예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들의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이 우주의 경우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어떠한 가속 팽창을 시키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주를 팽창시키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전자기파라든가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는 관측은 되지 잘 않지만 우주의 경우에 팽창 속도를 증가시켜서
가속 팽창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 그래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그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이런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암흑 물질은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좀 이거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암흑 에너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이 그래프가 가로축이 적색편이, 세로축이 상대적인 빛의 세기입니다. 적색편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상대적인 빛의 세기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이러한 값이고요. 자, 적색편이라는 값을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자, 적색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허블의 법칙을 했을 때 후퇴속도 구하는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V는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것을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간단하게 Z라고도 써요. 그래서 V는 CZ다 뭐 이렇게도 쓰는데, 자, 여기에서요. 요 광속의 경우에는 상수죠. 그래서 요걸 무시한 채 적색 편의와 후퇴 속도만 보면요. 결국에는 적색 편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후퇴 속도도 커지는 값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적색 편의가 이꼴 후퇴 속도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이번에는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세기라는 것은요, 바로 겉보기 밝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경우에 우리가 그냥 딱 보이는 그 겉보기 밝기. 근데 이 겉보기 밝기를 통해서 우리를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할런지는 모르겠네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값이요. 바로 거리와 비례를 합니다. 은하든 이 천체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 요 거리와 비례를 합니다. 자, 지금은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선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우리로부터 멀리 있으면 밝게 보이나요? 어둡게 보이나요? 어둡게 보이겠죠.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어두워 보이면 멀어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겉보기 밝기가 어둡게 보입니다. 즉 거리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적색 편의는 후퇴 속도로 그리고 요 빛의 세기는 거리로 이해해서 요 그래프를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A, B, C라는 세 가지 우주 모델이 있습니다.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했을 때는 요렇게 나타나고 B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 C의 경우에는 감소했을 때는 요렇게 아래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과장해서 그리면 자, 요렇게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를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죠. 감소하는 것은 감속 팽창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주의 경우와 가속 팽창하려면 무슨 에너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암흑 에너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A와 같은 모형, 즉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은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 에너지까지도 다 고려를 한 것이고요.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은요. 이러한 물질, 보통 물질과 인력이 작용하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만을 고려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들이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그 자료래요. 그랬더니 지금 C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A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A와 비슷하게 나타나죠. 당연하죠. 1A형 초신성의 경우에는 뭐를 지지하니까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을 지지하기 때문에 A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바로 오른쪽에 이러한 비슷한 또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둘이 생김새가 비슷하긴 하죠. 근데 그림이 좀 다른데 자, 얘는 곡선이거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상대적인 빛의 색이 즉 겉보기 밝기인 거고요. 얘는 등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봤더니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지금 10분의 1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100분의 1이 됐고요. 지금 요 간격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낼 뿐인 거고요. 얘는 반면에 등급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걸 뿐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래프도 좀 보면요. 요 점선이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래요. 그 윗부분에 관측한 값들이 있는데 요게 바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관측값들인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할 때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것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이었잖아요.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 그래프를요,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더 어렵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요. 1A형, 아까 그 그림에서요. 이번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적색편일 때, 세로축이 같을 때. 두 번째는 가로축이 같을 때. 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자, 일단은 같은 적색편일 때의 은하를 볼 때에 어떤 특성이 좀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적색편이가 같아요. 그 말은 즉슨 후퇴 속도가 어떻다는 거겠어요. 같은 거겠죠. 후퇴 속도와 같은 은하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A 모형으로 즉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로 측정되는 빛의 세기가 있을 거고요.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로 측정되는 빛의 세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누가 더 밝게 보이죠? 그쵸. C가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이 더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둡게 보인다는 게 멀리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이 더 멀리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속 팽창하니까 우리로부터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감속 팽창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깁니다. 요거. 자, 같은 빛의 세기로 한번 따져봤을 때의 후퇴 속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겉보기 밝기, 즉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측정되는 은하를 봤을 때, 자,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도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지금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의 C의 경우는 이 정도가 나타납니다. 적색 편의는 여기로 갈수록 증가하고요. 누구의 적색 편의가 더 큰 건가요? C, 즉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의 적색 편의가 더 큰 거고요. 적색 편이라는 것은 즉 후퇴 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후퇴 속도가 C가 더 큰 겁니다. 자,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지?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더 한 발짝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의 경우가 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우주가 뭐 하기 때문에?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C가 더 후퇴해서 보인다는 것은요. C 모형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커 보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은하로 관측을 했을 때 A 모형에서 측정한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C 모형에서 측정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감속 팽창일 때. 이상하죠. 감속 팽창인데 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빠르게 측정이 됐냐?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죠, 우리로부터. 근데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를 기억해 둔 채로 자, A 모형인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 우주 모형, 그 다음에 C인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이든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이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현재는. 왜냐하면 측정된 값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 이 팽창하는 이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속 팽창하려면 과거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현재의 이 팽창 속도보다 어떨 수밖에 없죠? 느려야 되겠죠. 그래야 현재로 오면 올수록 빨라질 거 아니에요. 자, 반면에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에서 따진 과거의 요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재에 오면서 느려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의 팽창 속도는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의 팽창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감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의 이 팽창 속도가 과거에는 더 빨랐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은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다?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팽창 속도가 감속 팽창이 더 느리게 보이는 것이다. 더 빠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방금 한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전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들 미간에 내천차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봤던 거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도 방금 한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를 듣고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89쪽이고요. 89쪽에 거기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요. 우리는 이 그림 말고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암흑 물질과 이 보통 물질을 좀 구분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 자, 요게 바로 무엇이냐? 일단 별표를 막 칩시다. 시간에 따라서 이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암흑 에너지의 값의 경우가 이 밀도가 달라집니다. 밀도도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나타낸 그림인 거예요. 지금 봤더니요. 이 암흑 물질이든 보통 물질이든 물질이라는 이 물질 밀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반면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의 경우는요. 일정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밀도라고 하면 부피분의 무엇이죠? 질량인 거죠. 그런데 우리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결국에는 어쨌든 우주가 점차 팽창을 하면서 부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물질의 경우가 새롭게 질량이 증가한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질량은 일정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 구멍이 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의 질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일정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요 부피는 증가하고 질량은 일정하니 밀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구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 우리 빅뱅 우주론이었죠. 그래서 그 비율이 같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단 암흑 물질의 양이 조금 더 많이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반면에 지금 보니까 암흑 에너지의 양은 일정해요. 그 말은 즉슨 부피분의 이 암흑 에너지는 양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암흑 에너지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암흑 에너지가 왜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암흑 에너지가 무엇이다 저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의견 중에서 무엇이 있냐?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생기는 진공들이 있잖아요. 그 진공 자체가 밀어내는 청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서 진공의 크기는 늘어나겠죠. 진공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암흑 에너지도 늘어난다 라고 이해하면 이 밀도가 일정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암흑 에너지 밀도가 일정한 것과 관련해서가 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와 또 연관이 되는데 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감소하고 암흑 에너지는 일정한 요러한 밀도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하도 중요하다 보니 우리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표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의 밀도값을 따져보면요. 밀도든 함량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값을 따지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었었죠?
지금 여기가 현재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암흑 에너지예요. 그 다음이 암흑 물질이고요. 가장 적은 것이 보통 물질입니다. 특히나 각각 얘네들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도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요. 암흑 에너지는 뭐 68% 정도 된다. 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밀도의 경우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라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둘 다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암흑 에너지의 경우에는 지금 일정하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이 양의 경우에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다 일정하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암흑 에너지의 경우에는 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상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데, 왜냐면요, 문제에서요, 요 그래프가 나오면 오히려 땡큐예요. 이런 식으로 지워요. A, 요거가 B, 그리고 요거가 C다. 그래서 A, B, C가 각각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비교적 단순히 알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아니면 이렇게 현재 값을 비교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비율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감소하고 어떤 것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조금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눠준 문제들 있죠. 3점짜리 문제 테스트랑 그리고 기출 문제들, 그거를 반드시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 지점을 보면요, 암흑 에너지와 지금 요 물질들의 경우 딱 크로스가 되는 요 지점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표시 딱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전에는 암흑 에너지와 물질들 중에서 뭐가 더 많은가요? 밀도가. 물질이죠. 우리가 이것을 물질이 우세하다 해서 물질 우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점 이후로 한번 봤더니 지금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이렇고요. 물질의 밀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우세한 거예요? 에너지가 우세한 거죠, 지금. 암흑 에너지가 더 많은 겁니다. 우세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물질의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하나요? 청력이 작용하나요? 인력인 거죠. 그쵸? 그래서 물질은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죠. 그러면 무슨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어요? 청력이, 즉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음 장 9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90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 날개 부분에. 자, 이거는요,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시기는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감속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우주의 경우는요,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팽창 속도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증가하는, 요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감속 팽창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가속 팽창하고 있더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까 봤었던 요 그림과 같이 엮여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질이 우세했을 때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이때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이 이후에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자, 오늘 좀 많이 했었죠. 그 내용을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관측된 이론들과 관측된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을 했고요. 초반에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팽창하는 급팽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뱅이 일어났고, 지금 이 급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초반에는요, 물질이 우세했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즉, 감속 팽창을 하다가요.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요거를 조금 더, 그리면, 요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거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거가요. 시간에 따라서 지금 우주의 크기를 지금 그린 거죠. 이렇게 우주의 크기. 그러면 시간에 따른 거리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요. 갑자기 그 미분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이 지점에서의 딱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의미하는 것이 속력입니다. 속력. 그랬더니 지금 속력의 경우가 지금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즉 감속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훨씬 많아지면서요. 그러니까 밀도가 상대적인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다가 지금 더 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이더라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구성 물질의 변화에서 핵심은요, 점차 물질의 이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암흑 에너지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한 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오늘 했었던 내용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내용 잘 정리해서 꼭 반드시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문제 꼭 반드시 풀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